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orean Real Estate Guide.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변화무쌍한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들을 찾아 한 시간을 그냥 꽉꽉 채워봤는데요. 먼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낙후된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종로구 숭인동과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발돋움 중인 강동구 길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 3도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서울 동부권 생활권의 중심지인 왕십리역 일대 상권과 상권의 투자처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혹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077-6363으로 전화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Let's get it!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님부터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이윤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레드가 아주 you look very very good with it. 네, 부동산 정책이 요즘 좀 우울해서요. 네. 제가 좀 밝게 입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오늘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3도심의 하나인 종로구 내에 있는 숭인동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활발하게 있는 핵심 입지여서 상당히 활발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또한 이 지역은 1호선, 6호선 라인으로 이제 교통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수요라든지 상권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생활 환경이 상당히 편리한 곳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의 1순위 선호 지역인 그런 지역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 숭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종로구 숭인동은요.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 역세권으로 숭인근린공원과 낙산공원, 청계천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한 주거지역인데요. 대기업 본사들과 행정기관이 위치한 중심 업무지구와 대형 쇼핑몰이 밀집된 동대문 시장과도 인접해 있고요. 또한 한성대와 카톨릭대, 성균관대 등 인근 대학가의 재학생이 21만 명에 달하는데요. 덕분에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 대학생의 배우 주거지로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이 숭인동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낙후된 지역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1호선, 6호선 동묘역에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한 1.5룸과 2룸이 섞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총 18층이고요. 평균 전용 면적은 22.5제곱미터이고 지역 시세는 2억 8,4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룸 신축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승역인 동묘암역과 아주 가까운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동묘역과 1분 이내라고 했지만 나오자마자 현장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1호선 라인만 보면은 이제 청량리, 제기, 신솔동, 동묘, 동대문으로
이어지죠. 뭐 언뜻 봐도 이제 다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이 1호선 라인으로서 어떤 사방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 개발지의 한 축에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1인 가구 수 정말 많은 지역이면서 계속적으로 또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수에 비해서는 오피스텔 공급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리스크가 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꾸준한 어떤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내려갈 일이 없고 향후에 황금성도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묘역 초역세권에 이제 그 상업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1.5룸과 투룸이 혼합된 오피스텔인데요. 이 주변은 대부분 원룸 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오피스텔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어서 종로구 내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직장인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게 잘 맞는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지하철과 가깝고 또 편의시설 많고 또한 안전한 곳일수록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 임차 수요도 좀 받쳐주겠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로구는 3도심의 핵심 지역으로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의 가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통과 현대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노후도도 좀 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50조가 투자가 되는 국가 정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도시재생 정비 사업지로서 지속적인 개발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기대가 되는 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적으로도 1호선, 6호선뿐만이 아니라 1, 2, 3, 4, 5, 6호선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교통 환승 노선이 좋고요. 또한 버스 노선도 30개 이상으로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수도권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통적으로 이동성이 좋은 지리적인 이점이 많은 교통의 요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현장은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의 어떤 수요들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동선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만 5천 개의 업체 또한 15만 명의 종사자를 갖고 있죠. 이런 동대문의 수요를 특히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또한 핵심 업무지구로서 이제 서울 3대 업무 지역 중 하나인 서울시청에 있는 이제 CBD 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11만 개의 업체라든지 약 70만 명의 상시 근로자를 둔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대학 수요 등도 엄청나게 많이 받쳐주고 있고 유동인구가 100만 명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계속 진행 중인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의 그 중심답게 어떤 전통적인 관광 명소라든지 또한 청계천 등 이런 휴식과 문화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뭐 주변 상권은 이제 가보시면은 한 번에 이 상권이 상당히 눈부시게 잘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메가 상업 지역으로서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상권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이죠. 정리를 하자면 초역세권이면서 수요와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개발 프리미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 차익 실현까지 가능한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특히 소형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개발 이슈도 자세히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먼저 이제 동대문 패션 관광 특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아시아 패션 타운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업이죠. 여기에 이제 서울지방청 기동대 부지가 패션 타운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어서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와 연계가 되고요. 이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라든지 미 공병단 이전 부지, 또 경찰 기동대 부지 이러한 것들이 동대문
주변으로 해서 이제 관광이라든지 패션 활성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승인 창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5년간 50조를 투자를 하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제1호 사업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통과 옛 정취 이러한 기존의 모습은 유지를 하면서 도로와 주택을 정비하는 새로운 기반 시설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또한 이제 문화와 서비스 공간을 창출하고 주민의 편의 시설을 늘리는 사업으로서 깔끔하게 정돈이 되면서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세운상과 재정비 촉진 지역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시만의 이 주택을 보면은 이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51%고 신축이 7%밖에 안 되고요. 특히 이 종묘의 주변을 보게 되면은 상업지가 70%이면서 주거는 30%밖에 안 돼서 주거가 절대로 부족하면서 또한 노후도도 심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역세권의 현장으로서 개발의 어떤 수혜를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선도 지역인 종로구 숭인동의 변화를 기대해 주시고요. 현재 이 숭인동 1.5룸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현장은 1.5룸과 투룸이 섞여 있는 현장인데요. 1.5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억 8,4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보증금 이제 전세를 예상을 해보면 2억 5,400만 원에서 약 2억 7,200만 원, 투자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지만 대부분 3천만 원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1.5룸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2억 8,400에서 3억 2,2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4,680에서 5,44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숭인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월세 시세가 1,000만 원에서 월 95만 원을 예상을 해본다면 월세 시세 참 좋은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또한 내외부 자재가 우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1.5룸 투룸으로서 거실 겸 주방이 이제 분리가 된 구조로서 이제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이 따로 있게 되겠고요. 욕실도 널찍해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 엄청난 이 수요층으로 인해서 임대라든지 황금성 모두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분양 현장으로서 홍보관에 실제 유닛을 보실 수가 있고요. 층별과 호수별 가격 잘 문의해 보시고 공사 중인 현장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에서 1.5룸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지역은 강남 4구인 강동구 길동입니다. 이 주거 환경이 좋고 학군도 우수하고 특히 녹지 공간이 많은 지역이죠. 이 지역이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할 텐데요. 산업단지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한 교통망의 확장 등의 호재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강동구 전체의 질이 바뀌는 그러한 호재로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길동은 그 중심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네, 산업단지 확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강동구 길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길동은요. 5호선 길동역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이자 천호대로를 통해 올림픽대로로 그리고 천호대교를 통해서는 강북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 길동에는 길동공원과 길동자연생태공원 등 대규모 공원들이 위치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고요. 대형마트, 아울렛, 대형 병원 등 생활 인프라 시설도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필두로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대규모 상업벨트 조성 등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 다양한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는 강동구 길동입니다. 네, 강동구 길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처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님? 네, 5호선 길동역에서 도보 2분 이내에 있는 복층형 아파트입니다. 총 16층이고요. 전용 면적 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2억 5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2억 초반대 소형 아파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주변 환경부터 자세히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길동역 초역세권의 상업지구에 위치한 원룸과 투룸이 혼합된 복층형 아파트고요. 대규모로 이제 정비되는 천호 재정비 촉진 지역이 바로 또 왼쪽 옆으로 있고 또 위아래로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고 있죠. 고덕, 명일, 상일이라든지 아래쪽에 둔촌 지역 이렇게 그 메모드급의 신축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지역으로서 재건축 이주 수요의 대체 주거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고덕, 상일 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이기도 합니다. 이 천호대로를 따라서 테헤란 노축으로 강남 잠실로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개발들, 또한 위쪽으로 이 재건축 사업으로 내려오는 개발의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서 어떤 그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또한 재건축과 도시환경 사업이 전방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인근에 있는 이제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그래서 강남 4구에서 재개발 이슈가 가장 크고요. 천호역 주변으로 준주거라든지 상업용지 주변으로 집장천이나 낡은 어떤 주거 지역이 재정비 공사가 현재 한참 공사 중으로서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5호선, 8호선, 9호선 다 연장이 되고 있고요. 세종간 고속도로까지 앞으로 강남 임직선 특히 좋아지고 다방면으로 상당히 교통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현장은 이제 초역세권의 복층 아파트로서 주변의 유일한 복층이 되겠고요. 또 주변의 고가 아파트 단지들에 비한다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고 1, 2인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도 늘어나고 이런 곳으로서 소형평수 선호도가 계속 높기 때문에 어떤 복층 아파트로서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역과 가깝다라는 것 또한 작지 않은 평수 또한 고급 인테리어 이러한 것들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그 대학병원들이 있죠. 이 대학병원의 수요 특히 많고요. 또한 상일동 업무 지역의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원투룸이라든지 소형주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길동 천호동에서 이런 소형주택을 많이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활 인프라를 보게 되면 천호 로데오 상권이 있는 어떤 그 현대백화점이 있는 천호 로데오 상권, 또한 재래시장, 구청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또한 길동 생태병원이라든지 길동 생태공원이라든지 올림픽공원, 도심속 녹지공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이 초역세권의 현장으로서 강동 지역의 발전과 함께 강남권으로서 많은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주택 가치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강동구 길동입니다. 인프라가 다양하고 교통 환경도 매우 좋고요. 강동구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요, 전문가님? 네, 이제 동서남북 간의 철도 확장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강동구에는 3개의 노선이 종점인 지역이죠. 우선 이제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암사역에서 별내 북부역,
으로 연결이 되면서 3기 신도시와 연결이 되고요. 또한 5호선도 이제 하남 미사까지 연장이 됩니다. 또한 9호선 4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고덕 비즈밸리 강의지구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동서남북 간으로 모든 노선들이 확장이 되고 특히 5호선의 어떤 직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노선이 Y자로 갈라진 것을 이제 하나로 붙이면서 하나의 노선이 되는 어떤 효과와 동시에 고덕과 마천까지 새로운 전철이 생기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전됐던 노선들이 연결이 되고 환승이 줄어들고 급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송파 강남 지역이 매우 빨라지는 교통 개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개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어떤 세계의 심장부라고 하는 세계 산업단지가 강동구 내에 들어오죠. 특히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많은 어떤 그 상업 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개발로서 강남 4구로 등극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150개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또 뭐 이케아, 롯데 뭐 이런 쇼핑몰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공공청사까지 들어오는 강동구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 상당히 크고요. 또한 이제 강동구 내 IT 첨단 그 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업무 단지와 또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와 함께 많은 어떤 경제의 어떤 중심지로 강동구를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 재정비 촉진 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개발에 상당히 탄력이 붙고 있죠. 2006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 최근 뭐 1, 2년 안에 상당히 그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거라든지 상업 업무 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는 중심지형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구역은 착공을 했고 이제 3구역이라든지 4구역 곧 착공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안에 암사 지역도 지금 성내 지역 이런 지역들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호 재정비만 본다면은 초고층의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업무, 상업,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까지 재정비가 되면서 천호 로데오 상권까지 함께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지역으로서 진정한 강남사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교통망 확충과 재개발 낙수 효과로 인해 앞으로 주거 환경이 더욱더 좋아질 예정인 강동구 길동의 개발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현재 이 길동의 아파트의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세는 2억 5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이고요. 전세를 예상을 해보면 1억 8,500만 원에서 1억 8,900만 원입니다. 투자 금액은 2,000에서 2,500만 원 되겠고요. 현재 2,000만 원에서 2,500에 임차가 맞춰진 세대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에서 85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대출은 약 40%에서 50% 활용을 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9,25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 복층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요. 2억 500에서 2억 1,4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000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9,250에서 9,7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길동에서 복층형 아파트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역세권의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죠. 또한 이제 업무단지 인근으로서 풍부한 임대 수요도 갖췄습니다. 또한 복층 아파트로서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가 되어 있으면서 가격 또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4.5m의 높은 층고를 갖췄기 때문에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또한 이제 고급 인테리어로서 굉장히 주거 동선이 편리한 설계를 갖췄고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풀옵션 다 갖췄고요. 또한 이제 천정에는 공기청정기 또한 IoT 시스템까지 갖췄기 때문에 주거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장을 하시면서 옥상 정원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니까 잘 꾸며진 옥상 정원도 한번 보시고요. 안전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계약 조건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구 길동에서 복층형 아파트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건 정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현재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 프로그램 대부도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전 투자 한목을 키워나갈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지역을 만나볼까요?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영등포가 하면 이제 한강 이남의 가장 중심이면서 정치, 경제, 산업,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많이 이제 노후가 되어서 도심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규모 민간 자본의 투입이라든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제 개발이 이어지는 곳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 모델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을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3도심 개발의 핵심 지역인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은요, 1호선 영등포역이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한데요. 덕분에 여의도, 목동, 마포 등 주요 업무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해서요,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영등포에는 백화점, 타임스퀘어, 먹자상권과 지하상가까지 생활 편의성을 높여줄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영등포는 2030 서울 플랜에 의해 3도심으로 승격되면서 도심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노후된 중공업 지역의 도시 재정비 사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역 1호선입니다.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한 원룸형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총 13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19.8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지역 시세는 1억 9,100만 원에서 2억이 되겠고요. 전세로 활용하게 된다면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몰이 밀집되어 있어서요, 영등포역 근처에도 이런 주거시설이 있다니 참 놀라운데요, 전문가님. 입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동은 이제 영등포구의 최중심에 입지를 한 곳이죠. 용산과 여의도의 개발로 이어지는 최근접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경인로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1호선 영등포역 3분 이내 일반 상업지에 위치를 한 132호실의 오피스텔로서 타임스퀘어 바로 건너편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과도 가까워서 영등포역 주변 상권 정말
통로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상권 이용이 매우 편리한 위치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이제 뉴타운 형성이라든지 각종 어떤 개발들로 입지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장으로서 바로 앞에 이제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이제 고가가 있었죠. 이 고가가 올해 안에 철거가 되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또 문화 공간이라든지 많은 어떤 그 시설들이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도심 경쟁력을 갖춘 공간들이 개발될 예정이어서 현장으로서는 매우 큰 또 하나의 입지적인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동종 오피스텔과 비교해봤을 때 초역세권의 현장으로서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역은 영등포 시장역과도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영등포 시장과 영등포역까지의 이런 상권도 모두 다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환승환경 참 좋습니다. 5호선, 6호선, 7호선, 9호선까지 강남 못지않은 지하철 환경을 갖고 있죠. 또 올림픽도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경인로 이런 도로 등을 통해서 인근 업무 지역이 상당히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마포라든지 아래쪽으로 쥐벨리, 왼쪽으로는 마곡, 또한 오른쪽으로 강남까지 동서남북 간의 이동성이 특히 좋은 지역으로서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의도의 바로 인근에 있는 배후지이기 때문에 영등포 내 수요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수요 가장 많이 받는 곳이죠. 여의도에 있는 언론이라든지 정치 이런 그 방송 분야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수요를 많이 받는 것이고 또한 여의도 내에 주거 기능이 특히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도심화되는 지역답게 신안산선이라든지 신림선, GTX까지 이런 광역 노선들이 합류를 하면서 교통 편의성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권은 이제 시장에서 영등포역까지 상당히 발달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등포 내에 완벽한 이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권을 중심으로 영등포의 상권이 확장이 된 최초의 상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타임스퀘어라든지 신세계 백화점, 어떤 코스트코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바로 이제 옆에 한림대병원이라든지 색강공원, 생태공원, 여의도의 IFC몰까지 인근 생활시설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이런 교통 환경까지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영등포가 발전할수록 현장은 입지 개선과 함께 충분한 주택가치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원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 대형 쇼핑몰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역 근처에도 이런 주거시설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입지 소개해 주셨죠? 네. 그래서 개발 호재를 개발 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지역의 이제 장기적인 이 발전 방향을 보면 국제 금융 중심지로 특화가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낙후된 영등포 지역이 도시 재생 형태로 복합 개발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도심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광역 교통망의 구축이라든지 도시 재정비 사업, 또한 중공업 지역 재생 관리, 또한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어떤 생활 기반 시설들이 계속 이제 구축이 되고 또 지역 문화 공간이라든지 산업 공간 등이 들어서는 이런 개발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공업지 개발은 중공업지 비율이 58%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서남권 개발에는 이 도심화되기 위해서는 필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주거 산업 혼재 지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이 되는 것이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지 않는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는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고요. 어떤 그 건폐율이라든지 또 용적률이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또 높은 건물들이 생기고 낙후된 또 건물들이 모두 없어지는 새로운 기반 시설로 정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히 여의도와 연계한 마이츠 문화산업으로서도 육성이 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영등포 지역에 이제 경인로 개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의도에서부터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도로 전 후반부 면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영등포 역세권의 복합환승센터의 입체적인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뭐 고가가 철거가 된다든지 또 물레 지역의 머시닝밸리로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어떤 업무 산업 기능이 강화가 되는 사업입니다. 또 이제 교통 개발을 보면 성부 간선도로라든지 제물포 터널 올해와 내년 초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번 신안산선 24년에 완공이 되고 GTX 노선 또한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어떤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림 경정철까지 여러 그 철도가 이제 복선 노선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다른 두 도심들과 업무가 연계 통합하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지역에서 이동하기가 좋아서 직장인 유치가 좋은 어떤 직주 근접의 최강의 입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지역은 서남부권의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개발들로 인해서 도심화되는 영등포의 미래 가치는 어느 지역보다도 희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 서울의 3도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영등포동입니다. 여의도와 함께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미래에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이 영등포동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님? 네, 지역 시세는 1억 9,100만 원에서 2억이고요. 전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 예상을 해보실 때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서 투자 금액은 대출 활용하실 때 8천에서 8,100만 원 가능합니다. 네, 영등포동 영등포구 원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는요 1억 9,100에서 2억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2,1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 8,1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현장은 초역세권의 우수한 상권을 가진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132세대고요. 여기도 역시 내외부 자재가 우수하고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세탁기 달조가 풀옵션으로 다 갖췄고요. 빌트인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 안전 보안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탁사가 없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셔서 어떤 그 상담사에게 분양 대행사와 잘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등포동에서 오피스텔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지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인데요. 동부권 중심의 생활권 지역이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최다 환승 노선 지역으로서 아주 우수한 교통망을 가졌고요. 왕십리 뉴타운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상당히 편리합니다. 앞으로 동부권 개발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각종 개발들이 지금 산재해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동부권 생활의 중심지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성동구 하왕십리동은요. 총 4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뿐만 아니라 남부순환로와 올림픽대로의 진입도 용이해서 강남과 시청, 용산과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덕분에 직장인들의 배우 주거지로 인기가 매우 좋고요. 또 인근에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대학병원, 성수동 IT밸리, 동대문 상권의 종사자들까지 임차 수요를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인구와 상주 인구가 모두 풍부한 왕십리역 일대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2030 서울생활권 계획에 의해 이 왕십리역 일원이 상업과 업무 및 교통 중심지로 육성됩니다. 동북선 경정철이 신설되고 지역 특화 자원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네, 성동구 하왕십리 동의 모습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왕십리역의 도보 3분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이 왕십리역은 최단 노선이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입니다. 지금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상가가 되겠고요. 총 10층의 규모의 저층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58.47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 월세를 활용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유동인구가 많은 왕십리역과 도보 3분 이내의 역세권 상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가는 또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상가는 역시 입지이죠. 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역에서 아주 가까운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입지를 가졌고요. 특히 이제 바로 왼쪽이 1차 뉴타운의 상징인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규모이면서도 최대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죠. 그래서 이 성동구 아파트 내 기준지가 된 곳이고 또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아파트로서 어떤 고가의 주거 시장을 견인한 그런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타운과 가까운 그런 상가로서 어떤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주변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훌륭한 입지를 품고 있는 역세권의 상가입니다. 또한 이제 상가 면적이 실평수 17평대, 또 상가와 바로 계단으로 연결되는 7평대의 지하 창고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매우 가격적인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쟁력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십리역이 성동구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지역인데요. 이제 최다 환승 노선을 가졌죠. 2호선, 5호선, 경의선, 분당선, 경춘선까지 광역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서 현재 GTX-C 노선도 추진 중인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올림픽대로라든지 내부순환도로 또 동부간선도로를 이런 간선도로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특히 동대문, 명동, 신당동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강남 역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 편의성을 갖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하왕십리동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 내에서 1인 가구 수가 1위인 지역으로서 수요층도 많이 갖춘 지역인데요. 주변에 어떤 많은 오피스와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또 뉴타운의 수요까지 다 품고 있고 또한 행정기관이라든지 업무시설들의 배후 수요를 품은 입지이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시성이 우수한 전면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생활 편의시설 아주 잘 되어 있죠. 엔터6라든지 CGV, 한양대 병원 이런 그 생활 편의성이 좋아서 전형적인 어떤 실세권의 입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용두동이라든지 신당동 재개발까지 입지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산도 많고 서울숲이라든지 청계천, 중랑천까지 정말 쾌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왕십리역이 최다 환승 구간이다 보니까요. 유동 인구가 정말 많고요. 또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상주 인구도 많아서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가치는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 왕십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강북 3대장인 이제 마용성 중에 이제 하나인 성동구에 입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실이라든지 시청, 여의도 이런 접근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이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저평가가 된 지역이기도 하죠. 이 왕십리 지역은 부도심 개념인 7광역 중심 안에 들어가면서 청량리와 함께 동부권의 중심 생활권 지역으로 앞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의 개발축을 보게 되면은요, 도시환경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죠. 또한 상권 정비, 또한 왕십리 역세권 개발, 이러한 그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교통 요충지로서의 어떤 이점을 살리고요. 또한 문화 브랜드를 육성하는 꾸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미 고가의 주거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왕십리에서 청계천 일대는 동북권 교통 핵심 관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동북권의 동북선 경전철이 신설이 되면은 대중교통 체계가 더욱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와 상계를 이어주는 구간이죠. 그래서 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성동구와 노원구의 철도 소외 지역을 이어주는 노선으로 약 15개의 정거장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왕십리에서 강남, 강북, 수도권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 호재가 되기 때문에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한 이제 40분대에서 20분대로 단축이 될 예정이어서 4호선이라든지 7호선의 이용 불편이 크게 개선이 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3표 레미콘 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3표 레미콘 부지 때문에 서울숲의 어떤 기존 그 구상에 비해서 서울숲의 공간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이 3표 레미콘 부지가 이전이 확장이 되면서 어떤 공원으로 재생하기로 개발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숲이 이제 더욱더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동구와 이제 서울시가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어떤 과학문화미래관이라든지 새로운 시설 등을 건립을 하여서 새로운 어떤 그 명소로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발전은 계속 이제 진행 중이고 관심이 항상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왕십리 역세권 개발과 함께 성동구의 어떤 그 발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하왕십리동입니다. 왕십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만큼 상권도 함께 발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왕십리역 상가의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6억이고요. 이제 월세를 예상을 해보면 상가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는 없고요. 월세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220만 원 가능합니다. 대출은 약 5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면은 2억 2,500만 원에서 3억 가능하지만 50% 이상도 추가 협의 후에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으로 성동구 내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상가의 평균 시세는 5억 5천에서 6억 원이고요. 월세 임대 시 대출을 활용하시면요.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2억 6,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왕십리동에서 상가를 볼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상가의 입지와 수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고객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역세권의 이제 상가로서 주변에 많은 수요층이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 또한 지역 시세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주택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로 바로 계단이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7평의 지하 창고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 운영 시 편리한 여건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최다 환승 노선인 왕십리역의 초역세권 현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갖췄고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동북선 경전철 개발 이런 계속적인 개발들로 가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을 한번 보시고요. 고객 수요층이라든지 상가 시세도 주변에 파악을 해보시면서 물건의 어떤 투자나 어떤 운영의 적합성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왕십리역 근처인 하왕십리동에서 상가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히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윤희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077-6363으로 많은 분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